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인 및 아시안 증오 낙사가 잇따라 발견된 플러싱 머레이 힐역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플랫폼 바닥 교체 작업 등 총 860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 작업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플러싱 LIRR 머레이 힐역에 감시 카메라와 엘리베이터 설치 조명 및 플랫폼 바닥 교체 등 860만 달러 규모의 재단장 공사를 실시합니다. MTA는 어제 맨해튼 주지사 사무실에서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증오 낙서 용의자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레일역을 새롭게 단장을 해주고 또 머레일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집결시켜서 낼 때, 우리의 결집된 힘을 보일 때 미 주류사회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또 한 번 얻었습니다. 재단장 공사는 역사 양방향에 엘리베이터 공간 확보를 위한 벽면 일부 철거 작업이 진행되며 기차 이용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화재 경보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플랫폼 벽과 바닥도 새롭게 단장하게 되며 감시 카메라와 LED 조명도 설치하게 됩니다. 공사는 내년 3월경 시작해 2019년 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미주 한인들이 나섰습니다. 미주 12개 지역 강원도민회는 올림픽을 알리는 포스터를 주요 한인타운에 부착하고 올림픽 홍보 이벤트를 펼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43일을 남긴 가운데 오늘 뉴욕 플러싱에서 2018 동계올림픽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원도민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강원도청으로부터 홍보 포스터 3,000장을 지원받았다며 미 전역 강원도민회를 중심으로 홍보 행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들의 업소라든가 또 그 이하에 또 신청하시는 분의 업소에 제가 포스터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동포들의 관심과 또 지원 그리고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포스터는 뉴욕 지역의 1,500장, LA 500장 등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미 전역 12개 강원 도민회로 전달되며 한인 밀집 지역 식당이나 매장 앞에 부착하게 됩니다. 강원 도민회는 앞으로 각종 홍보 행사를 통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해외 평통위원 수가 국가별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회의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7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회 위촉 기준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민주평통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8기 해외자문위원은 총 3,630명으로 대다수가 미, 일, 중국 등 세계 국가의 자문위원회 60%가 편중돼 있습니다. 미국에만 전체 평통위원 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평통위원회 수가 국가별 재외동포수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는 계산입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자문위원을 국가별로 최소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수에 비례해 자문위원 숫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통 의장단 구성에서 현재 4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여성 부의장 수를 과반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관심사입니다. 해외 한인 동포들의 힘이 통일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통일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먼저 빨리 내겠다고 줄을 서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뉴저지도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도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도 재산세를 2017년 세제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주정부 및 로컬 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최고 $10,000로 제한되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주정부 및 로컬 정부의 공제 한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현재 평균 재산세가 $21,720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산세 선납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지난 22일 행정명령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강력범죄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살인사건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지난 17일까지 총 278건으로 집계되면서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3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첫 살인사건 집계가 시작된 1928년 이후 가장 낮은 규모이고 1990년대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성폭행과 강도, 폭행, 빈집털이, 자동차 절도 등 주요 강력범죄도 모두 감소 추세이지만 특히 올해 살인사건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은 치안이 악화됐던 1970년대부터 늘기 시작해 80년대를 이어오면서 1,500에서 1,800건대까지 치솟았고 1990년 무려 2,245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1,000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400에서 5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건대를 이어왔습니다. 역대 시정부들에서 펼친 강도 높은 범죄 척결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차별적인 범죄 단속으로 경찰의 권력 남용 등이 비난을 받기도 했고 강도 높은 불신 검문이 인종 차별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현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러한 강경 전략을 주민과의 친화 정책으로 변화를 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E와 M 노선의 운행이 변경 운행되고 있습니다. 터널 보수 공사와 신호체계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퀸즈와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 터널 보수 공사로 E와 M 노선 운행이 일부 중단 또는 변경 운행되고 있습니다. E와 M 전철의 운행 변경은 3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MTA는 맨해튼과 퀸즈 사이 53스트리트 터널의 철로 및 신호기기 보수 공사와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노선은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리트 역에서 퀸즈,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 구간에서 F노선 선로로 대체 운행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위치한 전철역은 공사 기간 중 모두 폐쇄됩니다. M노선은 브루클린 브로드웨이 정션역에서 퀸즈 71스트리트 애비뉴 사이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대신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에서 머틀, 와이커퍼 애비뉴역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변경된 전철 운행 정보는 51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잦은 사고와 지연이 거듭되는 뉴욕 최악의 대중교통으로 인해 승객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객들은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욕시 대중교통국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주 하원에는 학교 주변 1000피트 내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초 벌금 $600와 벌점 2점, 2회 $800와 벌점 3점, 3회 이상 $1000와 벌점 4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저지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4년 최초 적발 시 $200에서 $400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에는 $600, 3회 이상부터는 $800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한 차례 강화했지만 부주의 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8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의원들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중순 퇴임하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는 마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교통국 내 부주의 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법안도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운전 중 전화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념과 도덕적 기준들이 무너지면서 금기시되던 이슈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절반 이상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소사이어티 오브 서리파이드 퍼블릭 어카운턴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3%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응답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고 경찰 등 마리화나를 단속하는 사법기관의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마리화나는 다른 마약에 중독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의료용 목적으로만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사용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6일 이후 100일 이내에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아기 이름 짓기 트렌드는 흔하지 않은 이름을 고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아기의 이름으로 리암과 올리비아가 선정됐습니다. 27일 뉴욕시 보건국은 2016년 뉴욕시의 5개 보로에서 태어난 12만 367명의 신생아 자료를 토대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탑10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으로 남아는 리암, 여아는 올리비아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2015년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리암은 2015년에는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2015년 남아 이름 순위 1위였던 이뜨는 3위로 2계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뜨는 아시안 남아 중에서는 1위로 인기를 차지했으며 올리비아는 아시안 여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시안 여아 2위는 클로이, 남아는 라이언이 각각 2위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점은 최근 30년 사이 중성적인 이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1985년 이후 중성적인 이름의 가짓수 자체가 88%나 늘었습니다. 2016년 뉴욕시 남아 신생아 수는 6만 1,632명, 여아는 5만 8,735명으로 남아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2017 가장 인기 있는 이름 1위가 남아는 도윤, 여아는 하윤으로 나타났으며 윤이나 준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 남캘리포니아 지역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벽난로 등 가정집에서의 장작 사용이 일정 기간 금지됩니다. 남가주 대기 정화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 일부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내일 밤 자정까지 가정집 벽난로나 외부에서 나무 장작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종이와 왁스 물질이 첨가된 장작을 태우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난방시설이 벽난로가 유일한 가정이나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을 맞아 쇼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조 지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연방국토안전부 비밀경호국은 크리스마스 이후 선물을 반품하거나 쇼핑객들이 증가하는 연말 기간은 위조 지폐 유통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며 비즈니스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위조 지폐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장소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그리고 커피숍 등이며 주로 개인적인 거래에 이용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지폐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도 위조 지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LA경찰국은 위조 지폐로 의심될 경우 지폐를 빗에 비춰 특정 워터마크를 확인하고 위조 지폐를 소지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즉시 인근 경찰이나 비밀경호국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위조 지폐는 $20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00 지폐가 가장 많이 위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활동 강화 등의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직원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IC에서부터 교통안전청에 이르기까지 2,000명의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 배치했습니다. 이들 요원들은 해외 지역 공항과 해안, 하늘을 순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폭력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법률 상담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강제 추방 조치가 가능한 170개의 범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범법 이민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민자 단체 등은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세 페럴타 뉴욕주 상원 의원은 최근 부동산세 서킷 브레이커 기준 금액을 현행 $18,000에서 $75,00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은 30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법안이 실행되면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최대 $800,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400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브루클린 퀸즈 전차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BQX 건설 프로젝트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공사 날짜와 지역이 겹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BQX는 2019년부터 선로 공사를 시작해 2024년까지, BQ2 공사는 2021년에서 26년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중복됩니다. 협상을 통해 동시에 두 공사를 순조롭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매서운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겠으며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외출을 삼가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